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2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번 강의 말미에 약속드린 대로 김일성 족속이 조카 통일 야망을 품고 대한민국에 파견했던 간첩 두목들의 소위 대남 공작 경험과 공로를 소술한 북한 대남 사업부서의 극비도서 대남 사업 경험집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의 출간 연도는 1990년도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의 시각에서 본 당시 대한민국의 정세는 소위 무혈 조카 통일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되진 직후 김정일이 이제는 대남 공작원들까지도 거짓보고를 한다고 개탄을 했지만은 대한민국 출신의 문학계, 종교계 등 각계 제야 인사들이 제3국을 통한 북한 밀입북, 그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작가분도 1989년 평양을 방문해서 저희 집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고 이태원 작가의 미망인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후 출국한 뒤 김정일의 지시로 남조선 인민들이 김일성에 대한 담없는 흠의 정이라는 주제의 이동식 도로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댔는데 그분이 또 다시 남조선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의 지시로 또 그것들을 부랴부랴 소각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대협 시 및 대모 격화, 북한 시각입니다. 또 대한민국 민노총 축구단의 평양 방문, 정부 대표단도 그 당시에 왔댔습니다. 이런 사태들에 심취한 김일성은 조국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족구에 파견돼서, 즉 대한민국입니다, 목숨을 내대고 투쟁한 대남 공작원들을 기려야 하겠다라는 교시가 내려져서 이 책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 고모축 사돈 중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남 간첩단 시조인 성시백과 함께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활약하다가 통일혁명당 사건 때 김일성 족속이 해상으로 보트를 보내서 싱가포르로 탈출시킨 뒤 또 거기서 계속 대남 공작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 소환돼서 당 중앙위원회 대남 관련 부서의 중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이 자서전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그 책자에 소개된 성시백의 조카 성영창은 당 중앙위원회 대남 사업부서에서 일하다가 좌천돼서 제가 근무했던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비밀 출판사 검열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일성의 특별 지시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가 발행했던 극비도서 대남사업 경험집에는 그동안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에 파견했던 거물급 간첩들인 성시백, 이선실, 이학봉의 공작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시백입니다. 김일성이 증언한 성시백 관련 자료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시백은 장개석 측근에서 활동한 중국 공산당 간첩인데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갈 때 따라 나갔다. 그리고 1946년 초 김일성을 만났을 때 대남 공작 관련 청사진을 토의하면서 그때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제 족산으로 몰수한 일본 돈은 내가 이미 소련에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는 일본 공산당 당수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성시백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개석은 나를 굳게 믿고 있으니 그로부터 자금을 충당하고 그가 제공하는 배를 타고 남조선으로 침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일성이
1990년도의 증언입니다. 성시백은 자본과 신분으로 남조선에 침투해서 정계, 사회계, 국방계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했다. 성시백이 맹활약 때문에 우리는 1948년 남북 연석회의 때 김구두 남조선의 소위 민족주의자들을 평양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성시백은 조개방 전쟁 개시 직전에 체포되었다. 그는 혁명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부산으로 후송되는 비행기 안에서 숟가락을 기도에 밀어놓고 자살했다. 지금도 성시백이 키운 남조선 혁명가들, 즉 대남 간첩들이 우리 혁명기업의 승리를 위해 족구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일성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한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성시백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제 곧 조국 통일이 되면 나는 성시백의 시신부터 찾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선실 관련입니다. 대남 삽경원집에 의하면 이선실은 대남 고종 간첩으로 침투돼서 대한민국 내 소위 지하혁명당이라고 하는 통역당 등 지하 간첩단 창립에 개입했다가 1960년대 중후반에 소위 지하 간첩 조직들이 색출 위기에 처하자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또 지하 조직 복구 미션을 받고 대한민국에 침투했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 정야에 평양 변두리 어느 초대소에 있었던 이선실이 증언을 그대로 게재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거의 매일 맛있는 집 음식을 싸들고 나를 찾아왔었다. 김일성이 그때 자기하고 떨어져 살고 있던 두 아들도 초대소에서 같이 살도록 배려했었다. 김일성이 또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이번에 파견될 때는 좀 늙어 보이게 변장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서 이틀 새에 이빨을 몽땅 뽑았다. 그것을 보고 김일성이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동무의 이 고생은 조국이 통일되는 날 내가 다 풀어주겠다 라고 했다. 탁월한 김일성 때문에 남조선에 나가서 임기응변의 분장으로 맹활약해서 붕괴 위기에 놓였던 대남 지하 조직들, 즉 간첩망입니다. 다 복구해서 김일성에게 보고를 내가 올렸노라. 그 내용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임무를 끝내고 북한으로 복귀할 때 제때 연락원과 접촉을 하지 못해서 군사분계선 턱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수십일 동안 자기 오줌을 받아먹으면서 버텼다. 김일성이 그 후 연락원의 등 옆에서 반해골이 돼 들어온 이선실을 붙들고 울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1990년 초 완공된 광복거리 시찰 시 동행한 이선실을 보고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선실이 임무가 끝나고 완전히 현역에서 물러서니 김일성도 이선실을 개똥치고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학봉입니다. 이 양반 이 이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겁니다.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는 다 알겠죠. 전설이기 때문에. 이학봉은 6.25 전쟁 와중에 대한민국의 태백산 빨치산, 지리산 빨치산을 조직했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정보망을 조직 구축했던 북한 간첩 우두머리입니다. 김일성은 그가 귀환한 뒤 공화국 영웅칭호를 하사하고 이후 대남 간첩 양성의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에 김일성 족속이 선전했던 소위 남조선 무장 유족대 사건, 대한민국에선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 작전의 주역이 바로 이 학봉이었습니다. 그날들이 밤 9시 북한 방송 TV도 없을 때입니다. 보도에 나오는 남조선 무장유격대 출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쇼킹하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1990년대 초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로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에서 국비리에 발행했던 대남사업 경험집 그 소재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증언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안 사건이 김일성 족속이 반세기 이상 대대손손 대남 공작의 내문 이런 자들이 책동 때문에 발생했으며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에 대한민국 뉴스들에서 얼마나 이 간첩단 사건이 많이 나옵니까? 이게 다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대남 조카 통일 야망에 따라 활약한 북한 간첩들이 그 잔당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깊숙이 남아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에 부여한 불변의 혁명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남조선의 김일성 족속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조국 통일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다음 두 번째는 소위 김일성 족속이 조국 통일 전략에 따른 지지자, 동정자 대류를 남조선 각계 각층 사회에 구축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 족속의 소위 남조선 해방 성전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사회가 외면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북한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서들의 불변의 사명입니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1994년 6월 퇴직이 직전에 있었던 김일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령님이 북남 정상회담으로 서울역에 도착하게 되면 남조선 인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며 그때 백두산 호랑이가 왔다 선포하면 그때부터 조국 통일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북한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기득권에서. 김정일이가 이렇게 객기를 부린 이 근거는 바로 반세기 이상 북한 노동당이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의 정계, 종교계, 사회계, 학계, 노동계 등에 구축한 모든 간첩망들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김일성이 퇴진 후 김정일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남 공작원들까지도 거짓보고를 한다. 이런 개탄을 한 적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기구들이 직능과 역할에 대해 제가 접한 그대로 아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